우리가 지난번에 저거 있죠. 저거요. 약술론수를 네. 약술론술이 수원이 끝났잖아. 수요일 다 했죠? 그러면은 수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남았단 말이지. 일단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수투가 다 안 끝나. 한 번 정도를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지난번에 4일날 원래는 수업이잖아. 4일날 토요일날이 원래 수업인데 토요일날 이제 추석 연휴라서 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보충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4일날 쉰 거 그거 보충을 한번 해야 10월 안에 딱 요 약술논술이 마무리되고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예? 오늘. 아니 오늘 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정해보자고요. 그래서 언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간을 보자면 잠깐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가 이게 아니고 이거다. 아하. 약술론술 한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토요일이니까 오케이. 이게 시간 한번 봅시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가능해요. 내일이죠? 내일 가능할 듯하고 약술론술이 금요일도 뭐 가능하고요. 토요일은 원래 수업이 있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토요일은 빼고 일요일 가능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되잖아. 이번 주가 가능한 날이 대충 요 정도. 그 다음에 월요일은 원래 수업이 있는 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가능할 수 있겠다. 수요일 날 원래 수업이 있는 날.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지난번에 쉰 거 이제 보충 한번 하자. 자, 언제가 제일 좋다 하는 거 한번 선호도 조사를 해봅시다. 대충 선호도 이거 생각했어요? 다 싫으면 어떡해요? 다 싫으면 뭐 야, 니네 뭐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언제가 제일 좋다? 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 해보자. 해볼까요? 좋아. 민규 1순위 어디에요? 1순위 근데 시간대가 언제? 목금은
금요일에 만약에 한다면 1시부터 4시이지 않을까? 오후 시간대인 것 같고 목요일은 사실 풀로 비어요. 여긴 다 써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편하게 잡을 수 있어. 일요일도 뭐 사실 편하게 잡을 수 있죠. 화요일은 학교 갈 거니까 5시 이후이지 않을까? 근데 아마 이거일 확률이 높죠? 만약에 한다면 예. 그래서 언제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요일 더 일찍은 안 되는 아, 금요일에 오전에 수업이 있어요.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이랑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오늘 4시에 끝나잖아. 내일 클리닉 해요. 내일 클리닉이 딱히 없을 예정인데, 근데, 네. 내일은 추석 끝나고 나서라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수업을 한다면 수업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고. 네. 자, 그럼 1순위부터 한번 해보자. 민규. 1, 2, 3순위 얘기해보세요. 1순위. 어디가 1번이야? 1번 사실 목요일이긴 한데 이게 1순위야? 시간 2순위.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안돼 저 중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일요일 빼면 응. 다 괜찮긴 한데 일요일 빼면 다 괜찮다. 아하, 대충 얘들이 한 2순위, 3순위 정도 되겠네. 좋아요. 유빈님. 1순위 목요일이에요. 야, 그럼 목요일이네. 목요일날 하자. 둘 다 1순위가 똑같네요. 화요일 그냥 고민했는데 응. 화요일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목요일 프리하니까 시간 정해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해드릴게요. 일단 뭐 앞이 좋다, 뒤가 좋다 얘기해볼까? 일찍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늦게 하는 게 좋다? 일찍이 나아요? 일찍이 나아? 일찍이면 보자. 한 11시? 12시? 1시? 10시도 가능은 하지. 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요 정도? 아니면 오후가 나아요? 오후 애매하지? 차라리 일찍 하고 끝나는 게 낫죠? 그럼 이 중에 뭐 할래? 10시면은 1시겠네. 이렇게 되네. 뭐 하실래요? 좀 10시. 10시에서 1시가 나아? 예순이 민규는? 일어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으면 10시가 낫나? 일어날 수 있으면 시간 안 줘. 그럼 이걸로 할까요? 일어날 수 있겠죠. 어때요? 아니 이게 응. 추석이면 이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야, 그거 며칠 된다고 그게 그새 밤낮이 바뀌냐. 그리고 고3이 왜 밤낮이 바뀌어? 고3이 뭐 야, 고3이 뭐 공부하고 아니 이게 추석 때 막 이게 월요일부터 갑자기 밤낮이 바뀌었어. 저희 이모티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난리다 난리야. 일단 그러면 기록을 좀 해놓을게요. 아하, 여기가 저희가 아. 풀어야 되는 거 없죠? 풀어와야 되는 거야? 너 저번에 그 준 거 있잖아. 약술노술 책 가져갔잖아. 네. 그거 정도? 그거 좀 풀어봐요. 예. 아,
수열 그거 다 풀어야지. 내일 10시. 아니 야 그 추석 때 뭐 했냐? 추석 때 그렇게 시간이 많았을 텐데. 제가 어? 수특수한 다 풀고 논술 하는 거 귀납법 좀 나왔어요. 맞아. 그치. 그 정도 원래 저 정도 돼 있어야지. 시간이 많았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해. 민규야, 논술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어이야. 정시로 갈까요? 자, 요거 공지에 올려놨습니다. 그치. 공지로 올려놨고. 좋았어. 그러면은 10시에서 1시 약속 논술을 하고. 그러면은 됐네. 그거 하면 딱 10월 말쯤 하면 얼추 예쁘게 끝날 것 같아요. 뭐 수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역술 논술도 딱 끝에쯤 끝나고. 그러면 봐봐. 내일 하나 하고 11, 18, 25 해서 3번이 토요일 3번이거든. 그냥 그거 3번 다 하면 4번 하면 수트가 끝나. 그럼 깔끔하잖아. 그죠? 네. 그거 하시면 되는 뜻하고. 자의도 뭐 그 전에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 그죠? 자의 별로 많이 안 남았잖아. 자의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남았어요. 한다던 날은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의도 금방 끝나니까. 네. 그걸로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괜찮네요. 좋아요. 잠깐만. 책 어딨어? 책이요? 네, 괜찮은 듯 합니다. 그 정도 하고, 만약에 잘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저걸 좀 해보자. 우리 모의고사 안 본 지 좀 됐지? 모의고사 위주로 좀 뒤에 한 몇 회차 정도 해보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모의고사. 그래서 좀 몇 회차 좀 해보고 감각을 좀 끌어올려서 수능 치러 가면 예쁘지 않을까. 저희 마지막 수업 이제 그냥 딱 10월 말에 끝내는 게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10월 마지막 주 있죠. 마지막 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잠깐만 31일 날 끝나는구나. 31일이 저건데 이게 10월 마지막 주가 자 요거 이제 됐고 마지막 주가 요때가 31일이야. 이게 맞나? 예, 요때가 저거예요. 약술론술은 이거 전이 여기가 25일이거든요. 약술론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약술론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의 마무리는 요때쯤이지 않을까? 수요일에 딱 끝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투가 아마 이 전주나 뭐 요럴 때쯤 끝날 것 같고, 그 전에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회차들 좀 있잖아요. 요때 모의고사 위주로 좀 풀어보자.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풀이 한번 보고 뭐 번호별로 좀 약간 봐야 되는 것도 좀 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모의고사 풀어가는 느낌으로 좀 가보면 좋지 않을까. 괜찮으신가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제가 모의고사 문제 준다고 해놓고 안 줬네 생각해보니까. 주시지 않았어요? 아 줬나? 줬던 거 어떻게 했어? 네? 하나 남았어요. 그쵸 그때가 그게 무슨 저거였지? 작년 하나 줬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였지? 작년 6월이었나? 캐치? 그거 풀어봤어요? 어때요?
안 풀어봤어요? 네. 풀어본 있어. 안 풀어봤어요? 잘 나왔어? 그거 말고 저것도 있어요. 덮은 모의고사도 한 3개 있거든요. 3개인가? 4개인가? 그거 있는데 걔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덮프. 걔도 한번 해보자. 덮프는 근데 좀 어려워. 좀 어려워서 뭐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연습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걸로 하는 게 낫잖아. 그렇지 않나? 쉬운 걸로 연습하다가 막 수능 때 깨지는 것보다 좀 모의고사 그 연습할 때 조금 어려운 걸로 대충 감 잡아놓고 수능 때 쉬운 게 낫잖아. 그죠? 그래서 덮프로 좀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덮프도 한 3개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예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신나시죠? 안 신나세요? 신나시죠? 끝날 때가 머지 않았잖아. 결승선이 보이니까 너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라톤이던데, 그치? 마라톤을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거의 한 바퀴 남은 거야. 원래 마라톤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저 코스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경기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오는데 한 바퀴를 돌아. 이렇게 돌아서 이제 결승선 이렇게 보통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거의 이제 경기장 입구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장 한 바퀴 돌고 이제 결승선 끊으면 끝나는 저거니까 신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끝나고 뭐 하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지금까지 우리가 막 그 경기에 대비해서 이 끌어올려 놓은 게 있잖아. 그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지는 것 같고 사실 끝나고 나서 뭐 할지는 끝나고 나서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끝나고 나면 니는 뭐 할 거 같니? 어차피 시간도 많아. 학교 안 가도 될걸? 시간 넘친단 말이야. 수능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그죠? 끝나고 나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뭐 여러분이 한 달 더 한다고 뭐가 쫙 올라올까 싶긴 한데 제 생각은 약간 그렇긴 합니다.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제 최종 점검이잖아. 그래서 과목별로 좀 쫙 외워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쫙 외워보시고, 뭐 국어도 그렇고 저도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국어 같은 경우는 저거 어휘들 위주로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뭐 한자 같은 거 한번 쭉 보고. 우리 때는 약간 그게 중요했으니까. 요새는 비중이 좀 줄었나? 한자 뭐 그런 거 비중이. 그래서 우리는 저거 보고, 영어는 단어 그동안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쫙 다시 훑어보면서 이제 저거 하고, 수학은 단원별로 뭐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뭐 기억해야 되는 것들, 어떤 유형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보면서 수학은 좀 감을 좀 날카롭게 가다듬는다는 느낌으로 보고, 나머지 이제 과학 같은 것들은 오히려 볼 게 많아요. 과학 같은 것들은 정리를 한번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이미 여러 번 해놨겠지만 다시 단원별로 내용 뭐였지? 탁탁탁. 이건 뭐지? 여기서 나오는 유형 뭐였었지? 어떤 거 이런 거 쫙 다시 보면서 쫙 다시 리마인드 그거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그것만 계속 돌리는 거야. 딱 계속 리마인드. 그리고 저는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거의 수능 느낌으로 많이 스케줄을 짜놨어. 그래서 그거 알지? 오전부터 수능 시간이 있잖아. 1교시가 국어하고 2교시가 수학하고 3교시가 영어잖아. 그럼 이제 4교시가 과학을 보통 하는데 이렇게 있잖아.
이 시간대에 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해.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한 다음에 과학 시간에 과학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면 하루가 가잖아. 이제 뒤에 시간이 남죠? 이 시간대에 이제 이거 한 거 한번 다시 보고 다시 풀어보고 뭐 이제 모자란 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주말마다 모의고사 한 번씩 과목별로 하나를 사. 근데 우리는 파이널로 했죠. 파이널로 과목별로 하면 7회인가 8회까지가 있거든. ABS 파이널을 사서 애들 한 몇 명 모아가지고 시험 치는 거야. 시간 딱 잡고 파이널 1회 뭐 국어 1회 수학 1회 이렇게 해서 하나를 봐. 그거를 주말마다 해. 그럼 이제 한 4회 5회 정도 하죠. 왜냐면 수능까지 한 달 남은 시점이니까. 그거 뭐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고사 많잖아요. 사실 저 어디야 서점에 가보면 공투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 엄청 많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과목별로 사서 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시킬 수 있죠. 뭐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뭐 저런데 기타 등등들에 많이 팔아요.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를 딱 전과목 그래서 뭐 한 4회분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딱 하면서 시험 쳐봐야 또 내가 예상 외로 이런 데 구멍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시험 치면서 발견하는 거지. 이런 거 하시고 그래서 약간 수능에 맞춰서 여러분 지금쯤은 뭘 하고 있나 모르겠네. 자기 나름의 또 저걸 하고 있겠지. 니네 뭐 추석 때 뭐 그냥 뺑뺑 놀았니? 놀았어요? 아니면 뭐 좀 했어요? 뭐 어때요? 공부 좀 했어? 나름대로 하는 나름대로 하긴 했어? 뭐였지? 공부를 나름대로 하긴 했다. 공부를 나름대로 하긴 했다. 아하, 좋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추석 같은 데는 연휴가 기니까 그동안 해왔던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깨질까 봐. 루틴이 깨지면 습관 다시 잡는 게 어렵단 말이야. 한 달 남았는데 뭐 다시 또 해가지고 하면 뭐 잠깐 그 습관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서 잠깐 삐끗하면 한 2주 정도 날라가잖아. 그럼 이제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을 텐데 좀 그렇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추석 때도 원래 루틴대로 뭐 쉬는 거는 괜찮아. 왜냐면 사람이 너무 타이트하게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쉴 수 있지. 좀 쉴 수 있는데 그거는 관리하는 느낌으로 쉬어야 돼요. 쉬는 게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관리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추석 연휴가 이렇게 있고 이때 대충 이제 그 가족들의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추석 연휴에 있는 일정들 대충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때는 내가 쉬어야겠다 하고 쉬는 거를 정해놓는 거지.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요거는 뭐 예를 들어 추석 연휴에 나는 그냥 오전 시간까지는 그냥 다 쉴래. 그것도 괜찮아. 오전은 쉬고 오후부터 공부 시작할 거야. 또 괜찮아요. 그지? 그런 식의 어떤 나름의 근데 그게 계획을 해놓고 쉬는 것과 그냥 그냥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오늘 오전 못했네. 뭐 이런 거랑 다르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획해놓고 쉬면 그래도 관리가 되잖아. 오전까지 쉬었으니까 오후에는 그래도 밥 먹고 나서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를 가야겠다. 이거에 대한 자기의 스케줄에 대한 그 인식이 있다고. 그지? 근데 그냥 충동적으로 쉬어버리면 오전에 쉬면 오후에도 쉬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지. 점심 먹으니까 좀 누워있을까? 누워서 뭐 핸드폰 좀 하다 보면 2시, 3시. 그래서 2시, 3시 돼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기 싫어. 막 너무 안락하고 좋아. 그래가지고 대굴대굴 좀 더 하면 곧 있으면 밥 먹을 시간이야.
한번 저녁 먹고 나서 아 이제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쉬는 건 괜찮은데 그게 관리 하에 있는 쉼이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저 수능에서 벗어나시면 그렇게 지내세요. 대학교 가면 남자애들은 폐인 생활하기가 딱 좋아. 그래서 이제 그냥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뭐 대충 학교 갈 거 이제 가고, 학교 보통 1교시 수업 잘 많이 안 잡거든요. 그러면 한 11시 수업 뭐 이런 거 잡거나 아니면 오후 수업을 많이 잡아. 근데 대학교 수업은 그렇게 어차피 길게 안 하기 때문에 길게까지가 아니라 수업이 그렇게 되게 많진 않아요. 되게 빡빡하지 않아서 슬렁슬렁 해도 뭐 늦어도 대여섯 시 전에 끝나긴 하지. 뭐 아무튼. 그리고 오전에 만약에 시작하는 날이다. 그러면 더 일찍 끝나죠. 한 2시, 3시?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뒤에 다 빈단 말이야. 그 다 비는 시간 이제 집에 가서 게임을 하든 뭐 하든 누가 뭐라 그러니? 뭐 이제 대학도 갔겠다. 안 그래?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게임 같은 데 빠져가지고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일어나서 다음날 이제 늦게 일어나서 이제 수업 갔다가 후다닥 와가지고 또 게임하고 막 이렇게. 특히 만약에 뭐 대학교 방학이다? 방학이면 학교도 안 가도 되잖아.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이제 폐인 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쉬워. 그렇게 되기 쉬운데 여자애들은 그렇게까지 게임하는 애들은 잘 없으니까 보통 여자애들은 이제 딴 걸 하겠지. 뭐 이제 자기들 뭐 쉴 때 놀고 싶은 걸 딴 걸 놀 테고, 남자애들은 보통 게임을 좋아하니까 페인 되기 좋죠. 저도 옛날에 그 페인 생활을 한동안 했었죠. 페인 생활을 하면 그런 거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누워서 이제 TV 보면서 이제 쉬어요. 하나 좀 배고프면 밥 먹어.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어. 그냥 또 라면 끓여 먹기는 또 시간이 아까우니까 라면 끓여서 이제 와서 라면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런 거에 이제 반복이죠.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지내보면 지나와서를 소감을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들은 막상 이제 즐길 때는 되게 즐겁고 재밌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이제 막 즐겁게 재밌게 보내긴 했지만 뭔가 지나고 나서 나에게 뭐든 간에 남는 게 있냐면 별로 없거든. 예를 들어 내가 뭐 그 시간에 게임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했다고 치면, 그죠? 몸이라도 좋아졌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했으면 뭐 농구를 했다. 그럼 농구 실력이라도 좋아졌을 텐데 게임 실력은 좋아지겠지. 그게 쓸데가 없어 별로. 게임 실력 좋은 게 별로 쓸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그거 잘하는 거를 어디다 쓸까? 별로 쓸데가 없다고. 물론 자기 다시 스타를 할 때는 재밌지. 근데 이제 시간을 거기에 이제 많이 쓰고 나면 나중에 지나보면 별로 그렇게 그 시간이 막 유익했다 이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즐겼다 정도겠다. 즐겼다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하느니 차라리 뭐 딴 걸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뭐 놀더라도 좀 좀 밖에서 나가 놀고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놀았으면 친구들이라도 더 많아졌겠지. 뭐 그런 거, 그죠? 근데 또 그런 것도 뭐 또 경험을 해봐야 알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공부에 치여 살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잖아요. 막 놀고 싶은 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사실은 좀 결국은 경험을 해봐야 되긴 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은 또 성격이 달라서 걔는 맨날 술을 마시고 다녀요. 걔는 그래서 야 뭐 언제 볼까 하면 아 그때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아 그때도 내가 걔는 이렇게 뭐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술이야. 술 약속이야. 다 술 어쩌고 저쩌고 일주일 내내 그런 식의 어떤 저것도 가능합니다. 뭐 편하신 대로 자기 취향에 맞게 하면 돼요. 그래서 걔랑 약속 잡으려면 야 그러면 언제 되냐 하면 자기 막 조심해서 이제 되는 날 그래서 아 이때 보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보고 그래서 막 이제 놀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놀아보시고 조심하실 거는 이제 뭐 알아서 조심하시겠지. 위험하게만 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뭐 수능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야 많이 할 수 있으니 이제 그 남은 한 달만 좀 잘 어떻게 좀 해서 괜찮은 결과를 좀 해보시는 게 뭐 많은 거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그 많은 거 바라서 여러분 시험 때 기대해가지고 여러분의 저거보다 막 대박이 터진 적이 있어요? 잘 없어. 잘 없어요. 많은 거 바라지 마시고 약간 이제 그런 거 정도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 그래도 좀 내 실력에 좀 제일 잘 나온 정도 그런 거 정도 기대하는 거지 그죠? 막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 갑자기 이게 될 것 같아? 안 돼요. 이렇게 대박 터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되게 엄청 잘 찍어서 그날 완전 막 찍신이 강림을 해서 엄청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없어. 없어요. 결국 이 높은 점수를 받는 애들은 그냥 실력 좋은 애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나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받으려면 사실 준비도 필요해. 이제 나의 어떤 이런 단점들을 잘 저거 해가지고 근데 잘 볼 수 있게 이런 거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위로 끌어올리는 건 한 달 내에 힘들지. 안 그래? 한 달 내에 실력을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린다? 사실 힘들고 그거 알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는 거죠. 이거 중에 그래도 좀 나의 최대 그리고 외울 수 있는 건 한 달 내에도 가능해요. 암기하는 건 한 달 내에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달달달 하는 게 좋아요. 수학도 사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지. 각각의 유형들이 있고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웠었는데 얘네들은 언제 사용하는지 수능형에서 이제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좀 특이한 거 유형 어떻게 푸는 거 좀 특이한 거 어떤 거 있었고 문제들이 어떤 게 있었고 걔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푼다 이런 것들이 외우는 것들이야. 그죠?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외우면 이게 다시 보면 되잖아. 다시 보면 되잖아요. 니네 또 다시 보기 싫지. 하지만 그런 거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아 내가 별표 쳐놓고 내가 어렵게 잘 못 풀었다 하는 거 한번 다시 풀어보고 그때 풀이 한번 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 그거 외우는 거야. 그거 그러면 그 몇 가지 풀이법들을 좀 외워두면 그게 꼭 그 문제랑 거의 유사한 유형이 안 나오더라도 뭔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풀어가는 이거가 다른 문제에서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얘랑 비슷한 풀이를 사용할 때도 있단 말이야. 똑같은 유형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게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하는 공부는 그런 거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한 달간 그거 이제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예를 들어 뭐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2등급 좀 어떻게 좀 끌어올려 봐야겠다.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뭐 노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끝나고 나면 놀 거는 많다.
끝나고 나면 놀 거는 많아요. 그래서 편하게 노시고 그 한 달 남은 것만 좀 받자. 제가 옛날에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과외를 했었는데 그 얘기 해주지 않을까요? 과외를 했었는데 과외에서 이제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이면 은근 큰 돈이란 말이지. 뭐 용돈으로 뭐 갑자기 뭐 100씩 주진 잘 않잖아. 그래서 100만 원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때는 또 한참 놀 때고 막 친구들 뭐 많이 만나고 할 때여서 이래저래 뭐 이제 술값도 하고 뭐 옷도 뭐 사입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그냥 없어지더라고. 뭐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 한번 써보자 하니까 그냥 슉 하더니 없어지던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야, 너는 돈을 처음 벌었는데 그 우리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걸 다 그냥 쏠랑 다 쓰냐? 해가지고 한 소리 들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달 받은 이제 돈 가지고 아빠 이제 엄마 그 선물 사주고 그 원래 보통 그렇거든. 처음 돈 벌면 보통 이제 부모님 내복 같은 거 사드리고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선물 같은 거 사드리고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돈 벌어서 돈 처음 딱 벌었을 때 그게 뭐 알바든 보통 알바겠지. 알바 같은 걸로 돈 처음 벌면 부모님 그래도 선물 큰 거 아니라도 뭐 작은 거라도 사드리세요. 괜히 그 한 소리 듣지 말고요. 그거 뭐 이제 첫 달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니네가 쓰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딱 근데 쓰니까 쑥쑥 나가더라.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용돈 뭐 자잘하게 받아 쓰고 이게 다였는데 또 막 쓰기 시작하니까 잘 나가대. 한 번씩 이제 술 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저거 받았으니까 요거는 내가 낼게 내고 이러면 돈이 쑥쑥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뭐 잘 재밌게 잘 지내시길. 술 같은 거 조심하세요. 술이 위험하죠. 항상 그래서 뭔 일이 발생을 하잖아. 나이가 들어서 어떤 성인이 돼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 항상 거의 술과 많이 관련이 있어. 술 먹는 자리에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술 먹고 몸이 좀 가늠이 안 돼서 그죠? 그러기도 하고 하는 게 보통 술이랑 많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술 관리를 좀 잘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 마실 때가 하긴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알아서 잘 해보세요. 그래서 왕 먹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먹는구나 정도를 이제 대충 가늠이 되시면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그 안 좋은 술버릇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안 좋은 술버릇은 그런 게 있어. 취하면 시비 거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안 좋은 술버릇이거든. 아니면 뭐 취하면 예를 들어 뭐 운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좋지도 않아. 뭐 아무튼 그런 거는 되게 안 좋은 술버릇인데 그거 말고 그거 있죠. 취하면 보통 끝까지 먹어야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취한다는 거의 정도가 여기가 이제 취한다의 정도가 이제 요 정도라고 치면 이게 이제 이 끝까지 자기 주량의 끝까지 이제 가는 이만큼의 이게 있잖아. 일단 한번 취약이 이제 발동이 걸리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딴 사람한테 안 좋다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안 좋아. 몸이 안 좋죠. 그래서 나는 취하면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보통 멈추는 편이에요. 이렇게 멈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 소주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상 취하면 뭔가 이게 쓰고 이래서 딱 마실 때 어느 정도 이제 먹으면 잘 안 들어가거든? 보통 술을 많이 안 먹어본 상태에서는 보통 그래요. 딱 어느 정도 이상 취하면 딱 더 먹으려고 하면 뭔가 목에 탁 걸려서 안 넘어가. 그럼 그때 멈추면 되는 거지. 그때쯤 이제 딱 멈추면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음날 필름 끊어질 일도 없고 뭐 자기
집에 갔는데도 뭐 문제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분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요 사람이 업되잖아. 업되면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저기 지하철역에 널브러져 있다가 저 누구야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와서 저기 학생 일어나 보세요 했는데 하니까 경찰이 있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태워주더라고. 집까지 태워주는데 학생 집이 어디야 해가지고 집이 뭐 여기다 하니까 그게 이제 어디였냐면 서울대 입구역이었나 신림역이었나 둘 중에 하나다. 아무튼 서울대 입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사는 데가 별로 안 멀어. 왜냐면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서 이제 뻗은 거거든. 그래서 뭐 이제 한 차로 한 5분 거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라고 하니까 경찰차에 태워서 보내주던데. 그래서 입구에서 내렸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잘 들어가 하고 이제 나는 집에 갔는데 이 동네에도 보면 우리 동네 이제 입구가 동네에 이렇게 있으면 집이 한 여기쯤 있거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가면 집에 있는데 이 경찰이 가고 나서 이제 가다가 힘들어서 대충 여기쯤 퍼져 있었단 말이야. 이 파리바게트 앞에 이 돌계단처럼 돼 있는 게 있어. 거기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거든. 널브러져 있으니까 좀 그 신기한 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어. 그래서 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한 명이 또 오는 거야.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요 괜찮으세요?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이거 이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귀찮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괜찮아요 하고 집에 이제 꾸역꾸역 걸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퍼져 있었지. 그래서 그때가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술을 많이 먹었어. 왜 많이 먹었냐? 하면 그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군대 있을 때 후임들이 있어요. 군대 후임들이 왔어. 후임들이 와서 연락 와가지고 이제 같이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간만에 보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죠? 막 먹다 보니까 이제 저게 된 거죠. 꼴라가 된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때도 막 얘네들 내가 이번에 사줄게 해가지고 이제 사준다고 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 쓰려고 지갑을 뒤져보는데 지갑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때 술 많이 먹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저 술 마실 때 기분 좋을 때를 조심하세요. 기분 좋을 때 마시다 보면 막 흥겨워서 마시면 빨라되기 쉬우니까.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아. 보통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긴 한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분이 좋아지지. 기분이 좋아져서 마시는데 또 유독 업되는 날이 있고요. 그냥 저녁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유독 업되는 날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기분에 따라 마시거든. 그럼 막 꿀떡꿀떡 하다 보면 이제 죽는 거지.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꺾어 먹는 게 좋고 반잔씩 드세요. 반잔씩. 웬만하면. 근데 또 보통 이제 남자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 그래서 딱 마시면 야 너도 왜 그거밖에 안 먹냐? 그거밖에 안 먹냐? 그러면 이제 괜히 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제 한 번에 다 마시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금방 죽습니다. 근데 술이 재밌는 게 뭐냐면 먹으면 바로 신호가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빨리 먹잖아? 그러면
빨리 먹고 나서 뭐 얼마 안 됐을 때 한 뭐 10분에서 30분 정도까지는 그 신호가 바로 안 온다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그때 만약에 더 마시면 그때 먹었던 게 이제 한 30분 뒤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이제 좀 취했는데 하고 멈추면 좀 늦을 수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잘 조절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또 저게 많아서 뭐랄까 여러분이 그 회사 같은 데 들어가려나? 취직을 하면? 그러니까 술이 아예 안 마시는 것도 사실 방법일 수는 있긴 있는데 안 마시면 또 어떤 그거에 따른 불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뭐 대놓고 너는 술 안 마셨으니까 불이익이라 이거는 아니지만 상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상사가 술을 좋아하는데 이제 부하 직원이 같이 술도 뭐 이렇게 막 자주 먹고 하면 걔가 더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지. 저는 술 못 먹으니까 뭐 저는 일찍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뭐 대놓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요새 뭐 요즘 시대에 그런 거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어? 근데 이제 또 회사 그것도 다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먹으라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 뭐 술 마시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분위기 맞출 정도만 그 정도가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과하게 먹지 말고 그냥 딱 적당히.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이제 회사 들어가는 애들 보면 초반에 저 술 못 마시는 애들은 그걸로 고생을 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빼기 힘든 분위기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상사가 권유하면 술을 좀 빼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잘 못 빼는 거야. 술 잘 못 마시는 애들은 고생을 좀 하죠. 재밌는 게 이제 그런 애였는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애가 막 술을 찾아서 먹고 막 그렇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참 그 세월 지나고 나서 볼 일이다 싶더라. 걔는 이제 한 반병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애였거든. 나중에 되니까 지가 알아서 막 술 찾아서 먹고 그러더라. 뭐 술을 마시 들렸는지. 뭐 그렇게까지 술고래를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 회사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치가 있단 말이야. 얘네가 뭐 사원일 때는 모르지. 근데 이제 한 대리 정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장, 부장 이렇게 이제 하려면 위에 그래도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단 말이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임원들이랑 같이 술자리 한번 하자 해가지고 뭐 누구 저 이사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자네도 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또 그 술도 못 마시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꼭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저 다니더라고. 제가 아는 애 중에 이제 대기업 간 애도 있는데 걔들은 좀 약간 회사가 정유회사야. 정유회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 남자들이 많아. 남자들이 많고 약간 회사 문화가 좀 군대 문화 비슷한 느낌? 약간 그런 데가 그렇잖아요. 봐봐, 정유회사에 여자가 많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남자들끼리 으쌰으쌰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이어서 보면은 이제 약간 정치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여기 뭐 어디 누구 예를 들어 뭐 이제 내가 사원이면 그 위에 이제 뭐 대리도 있을 거고 그 위에 뭐 과장이나 부장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요래요래 해서 이제 일하다 보면 좀 친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과장이 예를 들어 나를 좀 예뻐라 해.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위에 뭐 부장이나 뭐 이사랑 같이 뭐 이거 저 만날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는 거야. 야 와서 너 인사나 한번 하고 가라 뭐 이런 식이야. 그럼 가서
같이 이제 술자리 하면서 인사하고 뭐 이제 뭐 누굽니다 뭐 이러고 그냥 이제 이름 한번 남겨놓고 뭐 그런 식이지. 그러면 나중에 돼서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승진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뭐 인사평가 같은 것도 할 거고 그런 거 하면 알게 모르게 그런 거가 없지 않아 있다. 왜냐면 그게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예뻐라 하는 애들은 좀 그래도 대충 눈 감아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죠. 원래 집단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그럴 수 있어. 요즘에는 회사 내규가 저 막 그런 거 회식 같은 데에서 뭐 술자리 강요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이 규칙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걸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저는 회식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MG식으로 저는 술을 못 마셨어요. 저는 딱 그냥 6시 되면 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뭐 위에 상사가 있든 말든 가거나 이런 것도 문제될 건 없거든. 그걸로 이제 처벌받을 일은 없어. 회사 조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벌받을 일은 없지만 약간 저 상사들이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얄미워 보이는 게 있지. 얘가 좀 일은 좀 뭐 그럭저럭 잘 하는 것 같은데 좀 애가 하는 짓이 좀 얄밉고 좀 뭔가 챙겨주기 싫고 뭐 그런 약간 느낌이랄까? 적당히 보시고 잘 알아서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막 그걸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쵸? 예, 그래서 적당히가 참 중요해요. 그런 거에 적당히를 알려면 경험이 필요하죠. 그치? 그래서 좀 이제 요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미리 대학교 때 해보는 것 같아. 대학교 때도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죠? 술자리도 있잖아. 그럼 대충 술자리 분위기에 맞춰서 적당히 먹고 아니면 뭐 선배들이 뭐 권유하거나 이렇게도 할 거 아니야. 야 너 왜 안 먹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적당히 요런 데서는 요렇게 대충 아니면 이제 많이 안 마시더라도 적당히 이제 뭐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미리미리 배우는 거죠. 대학교 가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여러분이 사업을 차리시면 됩니다. 사장이 되시면 돼요. 사회생활 사회생활 못하겠어 싶으면 사장이 되시면 됩니다. 이게 자영업이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체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괜히 저 전문직을 선호하는 게 아니죠. 전문직이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좀 자기 저거 차리기가 별로 어렵지 않잖아. 뭐 의사도 그렇고 뭐 수의사, 약사, 뭐 한의사 전부 다 뭐 자기 거 다 차려서 하잖아. 그럼 뭐 그게 크든 작든 자기가 저 거기에서 이제 보통 대빵이니까 편하지 않겠어요? 물론 근데 대체로의 직업은 안 그렇죠. 대체로의 직업들은 저게 다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은 보통은 다 어떤 걸 하지 않을까? 사회생활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근데 이제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것도 사장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은 건 있어. 돈을 좀 펑펑 쓸 수 있어. 그런 건 좀 좋고요. 안 좋은 건 중소기업 사장들이 보통 뭐 하는지 아니? 사업체는 그냥 굴러가게 놔두고 걔네들은 그냥 노는 거 같잖아. 그렇지가 않아요. 걔네들은 뭘 하냐면 영업을 해. 중소기업은 사장들이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 같은 거 따오는 거야.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그 밑에 저런 걸 하잖아. 발주를 이렇게 넣으면 그런 거를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을 따와서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일 따올 때도 그냥 따오는 게 아니라 뭐 저 아름아름 사람들끼리 뭐 인맥 뭐 이렇게 해서 누구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트고 앞면 해서 영업해가지고 따오는 거예요 일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쉽진 않지만 나는 좀 야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한번 또 해보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적응을 하겠지만 잘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어떤 저거에 들어가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확실히 뭐 그런 거겠지. 내 저거를 차릴 수 있는 데가 제일 편하긴 하지. 뭐 저게 길어졌는데 우리 저 문제나 좀 풀어볼까요? 우리 저 몇 번까지 했죠? 유빈은 알겠지? 유형 17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17부터 하는 거구나. 17에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고요. 정적분으로 나타내져 있는 함수의 모양이죠. x가 위아래에 어떤 곳에 있잖아, 그지? 그렇게 있을 때 우리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그거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체로 알긴 알겠지만 124번 해보자. 4점짜리고 별표 2개니까 해볼만 하겠네요. 다 했어요? 풀어놨군. 좀 풀어놨다가 앞에 저번에 빈 거 좀 했어? 뭐야? 저걸 하면 띄엄띄엄 풀어주나? 이 티가 안 났을 거 아니야? 대충 그 정도?
해볼까요? 이 문제는 기획에서 사실 이 문제의 풀이 방향을 알려줬어요. hx가 x-를 fx다 라고 하면 h'이 gx냐 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지. 왜냐면 사실 이거 gx 모양만 봐도 이거 미분한 모양이구나가 보이지. x-1의 fx를 미분한 모양이구나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 이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기획 선지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풀어야 하는 유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x-의 fx를 hx라고 하면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gx다 하면 맞는 것이 기억 맞고요. fx가 빼기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이거인데 일단 빼기 1에서 극값 0을 가진다는 말은 이건 거잖아. 프라임의 빼기 1이 0이고 f1이 f 빼기 1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건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gx의 적분은 뭐죠? h 미분하면 gx거든요. gx의 적분은 그러면 hx에 맞지? 그래서 얘가 hx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건 뭐야?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돼요? h1은 뭐냐면 h가 뭐야? 이거였잖아. 당연히 h1은 빵이죠. 얘가 빵. 빼기 h0는 여기다가 0 넣는 거잖아. 여기 0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F죠. 됐나? 요게 마이너스 1이냐라는 건데 왜 여기서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서 1이지? 결국 F0가 마이너스 1이냐 하는 거구나. F0가 마이너스 1이냐 하는 걸 묻는 건데 보시면 우리가 이거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치? A를 한번 구해봅시다.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니까 이거 하나 F 프라임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니까 이거네요. 맞지? 2니까 빼기 2고 3x 제곱이니까 빼기 1 집어넣으면 3 맞지? A가 Y이고 B가 A랑 같으니까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F0는 F0가 B니까 B가 마이너스 1로 와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문제 없죠. 이해도 그래서 문제 없고요. 디귿 한번 해봅시다. 디귿 F0가 0이면 G0가 0는 0일에서 실근하는 가진다 라고 했는데 F0가 0다 라는 말은 일단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0, 1에서 실근 가진다 하는 것은 G0하고 G1이 필요하잖아. 그쵸? G0랑 G1을 한번 볼게. 저기다 0 한번 넣어보세요. G0 0 해보시면 G0는 F0 빼기 F'0 이렇게 될 거고 F0가 0니까 여기 날라가잖아. 결국 얘는 빼기 F'0 됐나? 두 번째로 G1 한번 봅시다. G1은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G1은 F1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결국 얘랑 얘의 구호를 보자라는 거잖아. 한번 봐봅시다. F'0는 제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A 나오는 거 아시겠죠? 얘는 A야. F1은 저기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 더하기 A 더하기 근데 여기서 B는 뭐라고 했죠? F0는 0니까 B가 0잖아. 결론적으로 여기는 2 더하기 A야. 됐니? 자 그러면 얘랑 얘의 구호가 다르다는 게 확실해야 0일에서 실근까지잖아. 이거 구호 다르는 게 확실한가요? 아니죠? 구호 다르다는 게 확실하지 않잖아. 그래서 얘가 0일에서 실근을 가진다고 할 수가 근데 얘가 잠깐만
124번이 이게 답이 5번 아니겠지? 잠깐만. 오번이잖아 보고 나가잖아. 잠깐만. 아, 이거 빼기다. 빼기. 빼기 F 프라임 제거니까. 그리고 얘는 2 더하기 1이야. 1 집어넣고. F 제로가 제로고. 영과 1에서 부호라고. 영과 1에서 부호라고. 잠깐만. 어. 0, 1에서 실근 가진다. H의 제로가 빼기 F 제로라서 제로고 H 1이 제로란 말이야. 그러면 아하 잘 봐. 이게 약간 평균값 정리 아니 평균값이 아니라 약간 생긴 게 사이값 정리처럼 생겼죠. 보통 0일에서 실근 가진 다음에 0 넣고 1 집어넣어서 부호 다르다 이걸로 하잖아. 사이값 정리로 하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를 푼 거잖아. 0 넣고 1 넣어서 얘가 부호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애매하지. 그지? 부호가 다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호가 다른지 확실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 문제의 의도가 기획부터 명확하게 밝혀줬는데 H라는 것을 사용해라야 이 문제가 H라는 것을 사용해라야 1번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고 2번도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얘도 이제 H에서 나온 거잖아. H에서 나왔잖아. 2번도 3번 이 디귿도 그러면 여기서 1번 기흥 니은이 H라는 걸 사용해서 하는데 디귿은 H가 없지. 그렇잖아. 디귿은 지금 H가 없이 F랑 G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F랑 G만 가지고 이 사이값 정리를 쓰니까 안 풀리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다시 H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지? 0, 1에서니까 H0랑 H1을 구해보시면 둘 다 0이야. 맞지? 자, HX의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 HX의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어요. 둘 다 0이야. X축이랑 둘 다 0, 1에서 만나. 맞지? 자, 0, 1에서 만나고요. fx는 다항함수고 hx는 어떤 녀석이냐면 x-를 fx인데 fx는 다항함수고요. 그러니까 얘는 다항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2가야. 맞지?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이고요. 자, gx는 0이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h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gx는 h'x잖아. 기억에서 얘기해줬잖아. 맞지? 그럼 이 h'x가 는 0이 되는 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생각을 해봐. h0가 제로야. h1이 제로야. h'0가 는 0이 되는 게 0, 1 사이에 있니? 라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구간 0, 1에서 존재하니? 라는 거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맞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존재하니? 라는 건 뭐지? 사이값 정리가 아니라? 얘들아, 언제 얘기해 줄 거야? 뭐죠? 무슨 정리죠? 노래 정리잖아. 기억나니 얘들아? 노래 정리.
FA, FB가 같은 값일 때야. 같은 값일 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구간의 입위에서 f'이 0되는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잖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이게 사이값 인척하는 롤의 정리인 거야. 사이값 인척하는 롤의 정리인 거야. 오케이? 봐봐. 사이값으로 하니까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G가 H'이었다. H'이었다. 그럼 H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0, 1에서 근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지를 해보는 거야. 그럼 H 제로가 제로, H 1이 제로고 fx 능력이 된다는 거, gx 능력이 된다는 거, gx는 H'이니까 H'이 0이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 세 개를 딱, 요 세 조건을 보면 보이잖아. 롤의 정리. 보이시죠? 그래서 결론 H는 구간 0, 1에서 H'X가 0 되는 값이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 롤의 정리에 의하여 GX가 능력이 되는 구간 0, 1에서 실근이 GX가 능력이 되는 실근이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 인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이 문제 재밌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 인척하는 롤의 정리 아주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봤고 뭐 지금 잠깐 쉬었다 갈까요? 해보러 할까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녀석들은 많이 풀어봤잖아. 우리 푸는 거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저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저거는 이제 센에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센에 나오는 유형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뒤로 한번 가봅시다. 적분 구간이 변수인 경우인데 이것도 사실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 있죠. 이게 보통 이거잖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풀죠? X자리에 H제곱 넣는다.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미분한다잖아. 그치? 요 순서대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체로 대수로 많이 풀고요. 대수로 많이 풀고 H제곱 넣는다, 미분한다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정형적으로 풀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대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푸는 건 다 알 테니까 그 유형 20번, 유형 19번은 지나가도 될 듯 하고 뒤로 넘어가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얘도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죠. 얘도 이지한데 저런 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하나 풀어보자. 약간 특이한 형태로 나온 게 있어서 14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볼까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약간 x가 2로 갈 때가 있고 x-2가 있으니까 위에는 약간 2에서부터 x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2에서부터 x가 없죠. 그렇다면 얘가 쟤를 2에서부터 x로 바꿔서 뭘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간 그러면 2에서부터 x로 바꾸면 1에서부터 2가 따로 그 분리돼서 나오겠죠? 그럼 분리돼서 나오는 1에서부터 2에서까지의 값을 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풀어간다고 하면 이게 식이 생각보다 복잡하단 말이지. 그죠? 얘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분리해서 푼다? 하면 좀 복잡한 선택인 거야.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통째로 새로운 함수로 채워납시다. gx라고. 그러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게 나오겠지. g2가 0이니까 2를 한번 넣어보시면 여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G'2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얘를 어떻게 분리하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분리하죠? 그죠? 얘가 GX인데 얘를 이제 미분하시면 곱미분 날아가고 G'에 그러면 2집어 넣으시면 여기 2집어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저 위에서 위에서 요거가 이렇게 될 텐데 1에서 2까지 FDT가 3이니까 이게 3이에요. 그렇죠? 잠깐만. G2가 여기인데 G2가 여기다 2를 넣겠다는 소리는 여기다 X자리에 2를 넣겠다는 소리잖아. 맞지? 여기에 2가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럼 이게 2네요. 2하고 3이니까 여기 6이네. 그치? 6에서 얘를 빼가지고 빵 된다는 소리잖아.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6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6이야. 자, 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방법 봅시다. 구하라고 하는 게 1에서 2까지 4x 더하기 1의 fx dx. 네. 당연히 뭐 하겠어요? 분리. 그럼 얘는 3. 얘는 6, 6, 4, 24.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생각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가 있고 x-2가 있어서 밑에 있는 녀석이 전부 다 x랑 2로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1이야. 1이라고. 2였으면 좋겠는데 1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분리하자니 너무 더러워. 그래서 간소화하자. 체원하면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뒤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4쪽, 유형 21번 쪽이 있는데, 여기도 내용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 극소입니다. 뭐 미분해서 어쩌고 하고 구하는 건데, 여기서도 풀어볼 문제는 좀 있는 듯하니 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월보다 6월이 낫지 않을까? 148번 한번 풀어보자. 6월은 평가원이니까 평가원이 낫겠지. 한번 해볼까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 A 한번 넣어보셔요. 미분 한번 해볼 건데 X랑 T가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분리를 하셔야 할 거고,
이렇게 분리했을 거고 이제 미분할 건데 날아가고 G'에서 능형되는 걸 찾는다는 것은 득값이 하나뿐이다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프라임에서 능형되는 걸 찾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를 찾는다는 거고 F'이 능형이다를 찾는 건 얘를 미분하는 것이니까 생긴 것이 그렇다면 이라서 뭐 아무튼 요런 느낌이겠다 그지? 그러니까 F'이 0 되는 건 3하고 5예요 A 값이 X 값이 5면 되고요 뒤에 게 0 되는 경우도 있죠 뒤에 게 0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의 4승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쪽으로 가든 간에 0 나오진 않을 거야 그지? 딱 하나 있죠 x가 a가 되면 x가 a 되는 경우가 하나 있죠 됐나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3 또는 5 또는 a야 자 그럼 이제 생각 첫 번째 3이랑 5가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3이랑 5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G'이 0 되는 값이 이렇게 세 가지가 생기지.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F의 부호가 바뀌면 G'의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F'의 부호가 바뀌면 전체 G'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이거의 부호는 3일 때랑 5일 때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F'이. 그러면 얘는 당연히 3일 때랑 5일 때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달라지니까 얘도 극값, 얘도 극값인 거야. 돼요? 그리고 A도 마찬가지인데 A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부호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양수지. 무조건 플러스죠? 플러스인 걸 적분한다는 무슨 소리냐면 아까 뭐 대충 이렇게 플러스니까 양수로 했고 A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봐. A부터 X인데 X가 만약에 A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값이 나오겠지. 따라가요? A부터 X인데 X가 왼쪽에 있으면 음수값이겠죠. A부터 X인데 X가 왼쪽에 있으니까. 따라가요? 넓이 자체는 양수지만 거꾸로잖아. 거꾸로면 음수값 나올 거 아니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돼요? 이해되세요? 되죠? 좋아. 안 돼? 안 돼?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일 같은 거 생각을 해봐. 1이 있어? 2가 있어. 1부터 2까지 하면 뭐 나오겠니? 1 나오겠지. 근데 1부터 0까지를 하면 뭐 나와? 이거 하면 뭐 나오죠? 음수되잖아. 아시겠어요? 항상 양수인데 1에서 이쪽까지 하는 건 다 양수가 나오겠지만 1에서 거꾸로 가면 음수 나온다고. 되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fx가 항상 양수니까 a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생각 끝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두 번째 a가 3일 때 생각을 해보시면 a가 3이면 자 이제 생각을 해봐. a가 3이면 F'이 있고요.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3하고 5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그지? 그러면 3하고 5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얘는 F'은 뿔마 뿔이야. 이걸 여기다 적을게.
얘는 A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마이너스 플러스야. 근데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3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야. 돼요? 그럼 부호 따져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니까 5에서만 극과 반응 가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극과 반응 가진다는 거 만족하는 거고요. 세 번째 뭐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거 해볼까? 얘는 뿔마뿔이야. F 프라임. 그 다음에 A가 5니까 5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감소 증가인가 3에서만 극과 반응 가시죠. 됐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양이 좀 특이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값의 합을 구하시오 하고 3하고 5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 더하시면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2에 나왔던 6월 목표에 나왔던 거고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풀이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걸 벗어나지 않아요. 이런 모양 나오면 뭐 하라고? A 나와서 0이다 하라고. 두 번째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미분하는데 x랑 t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분리한 다음에 미분하라고. 알고 있던 거잖아. 맞지? 분리한다음에 미분했어. 날릴 거 날려놓고 생각.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 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야? 능령되는 거 파악하는 거고. 그 값이 들리면 부호가 좌우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 능령되는지를 파악해보니까 이렇게 세 개구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건 그럼 어떨 때일까? 생각해보시면 A랑 얘네들이가 같은지 다른지가 중요하죠. 왜냐면 근이 세 개인 거랑 중근 하나, 다른 근 하나인 건 다르니까. 그래서 A가 다를 때랑 같을 때를 해본 거야. 됐죠? 풀마풀 찾아보시면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건 이 케이스밖에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내일보러 갑시다. 수고했어요.